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새해 벽두부터 군산조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까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영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새해 벽두부터 군산조선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희망퇴직을 실시한 뒤로 회사에 남은 650명의 직원이 대상입니다. 올해 일감이 부족하다 보니 인력이 조금 유휴 인력이 많이 발생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희망퇴직을 좀 받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산조선소의 현재 잔여 물량은 12척으로 오는 6월에 인도되면 일감이 바닥납니다. 협력업체들은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단은 끝나서 절단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직원들 다 퇴사하는 걸로 처리가 됐고, 지난해 현대중공업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14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고 9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희망퇴직 후에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근근히 버텨온 나머지 협력업체들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돼 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군산조선소 존치를 바라는 도민들의 마음을 담은 100만 서명부까지 정치권과 현대중공업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100만 서명부를 외면한 채 희망퇴직 뒤에 군산조선소 폐쇄를 강행할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외면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관련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을 2년가량 끌어오다 뒤늦게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기관 모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4,4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방조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28기를 만드는 겁니다. 불황의 늪에 빠진 군산조선업체들은 1, 2년치 일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달 전북에 보낸 해상풍력 사업투자 합의각서입니다. 전북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에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업체 100% 참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업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 예산이라 지역업체에 모든 일감을 몰아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하는 걸로 기대를 했죠.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다급해진 새만금개발청은 하부 구조물 제작을 전북업체에 맡기겠다고 뒤늦게 합의각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랑으로 바꾼 것도 이제 사실은 해왔던 거를 좀 정확히 적은 거다. 좀 저희가 좀 미진했던 부분도 있고요. 전라북도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전라북도는 새만금 해상풍력이 새만금 레저 해양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업을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이 극심한 불황에 빠지자 서둘러 대체 사업으로 묵인했습니다. 해양 레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 산업에 들어왔을 때 좀 걸림돌이 좀 작용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당시에는 그래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지난해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지역업체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해임 촉구에 시달렸지만 여전히 지역업체의 배려에 소극적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다 뒤늦게 묵인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조선업 위기를 키운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교육 방향에 큰 틀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감은 전라북도의 누리과정 운영비 상계 처리와 관련해 법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파행을 막기 위한 역사교육의 헌법화도 제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긴급 지원했던 누리과정 운영비는 179억 원. 전라북도는 연말이 되도록 예산을 메꿀 방법이 없자 결국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계약법의 기본도 모르는 처사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계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계약법의 기본 이해는 가지고 하면 좋겠다. 전라도청의 의사가 상계하는 의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전북교육청이 실제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예산 문제와 관련해 도내 광역자치단체 간 소송은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심 내 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가 심하면 추진이 어렵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 크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정역사교과서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역사교육의 헌법화를 정부와 국회, 교육계에 제안했습니다. 어떤 꼼수를 부리건 어떤 수책을 쓰건 간에 제발 헌법을 바라봐라. 헌법이 역사교육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에서 역사교육의 헌법화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분석해 자유학년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무원의 성범죄, 금품 수수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준비한 신년기획 4번째 순서, 오늘은 농업, 농촌 분야입니다. 지난해는 농산물 가격이 줄줄이 폭락해서 농민들에게는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 해가 됐는데요. 남원의 조합공동법인은 통합 마케팅을 통해 농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일수 씨는 오전에 딸기를 따서 산지 유통센터에 보내면 오후에는 시간이 남습니다. 조합공동법인이 선별부터 포장, 판매까지 모두 알아서 해줘 자신은 농사만 지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6,600제곱미터의 딸기밭과 함께 오후에는 10,000제곱미터의 상추를 재배합니다. 농가들은 통마 조직에 있으면서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많은 면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남원시 조합공동법인은 남원과 춘향골, 지리산, 운봉 등 4개 농협과 원협까지 5개 조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딸기, 포도, 멜론 등 남원에서 나는 작물들을 한데 모아 춘향애인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통합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다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품목별로 생산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연결시켜서 대형마트와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조직화가 촘촘하고 원예농가 10집 가운데 8집이 참여할 만큼 규모화도 잘 돼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면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고 이 확보된 물량은 시장에서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지와 고랭지가 모두 있어 다른 지역보다 생산 기간이 9배 이상 긴 것도 이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형마트에서 먼저 찾아오거나 거래하지 않는 작목에 납품을 요청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중 다양한 품목을 높은 품질로 꾸준하게 공급하다 보니 매출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2014년 685억 원을 올린 뒤 해마다 40-50억씩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농림부의 산지유통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됐고 농가의 시설 개선 등 각종 공모를 휩쓸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과 일상화된 수급 불안으로 농업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지만 남원의 통합 마케팅 성공 사례는 우리 농촌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는 지난해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특색 없는 유원지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도한 상업화 속에서 전주 한옥마을만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인기는 학생과 젊은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정도만 머물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은 사진 찍고 길거리 음식 사 먹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한옥마을 하면 가서 꼭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추억 쌓기. 지난 2년 동안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 찻집과 주민 편육시설은 감소했지만 길거리 음식점은 10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이게 다냐, 이런 먹거리 외에는 다른 게 없느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또한 전동기 대여점에 가상체험 시설까지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의 고유의 색깔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옥마을은 흔히 먹방 플러스 유원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 한옥을 보러 왔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이 안고 있는 큰 문제는 과도한 상업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전주 한옥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업화를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공공성을 살려내고 전주 한옥마을만의 색깔을 찾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의 경우에는 10년 넘게 주말마다 수문병 교대식 행사를 열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에는 상설화된 무료 이벤트가 없습니다. 거리 공연도 좀 많이 활성화시켜서 오는 관광객들 훈훈하게 구경도 하고 또 1박도 하고. 전주 한옥마을만의 색깔을 찾는 작업은 우선 한옥마을의 26개 문화시설의 중심이 돼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한옥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민간 중심의 전주 한옥마을 만들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시사기획판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전주시 지부가 시의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무원 노조 전주시 지부는 공무원 인사와 이권 개입, 갑질 등 시의원의 부당행위 신고를 받아 공개하고 해당 시의원의 징계와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면서 전주시의회에 사과와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4,000명가량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새해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대상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100만 원, 부부 가구 160만 원에서 119만 원과 190만 4천 원으로 각각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연금 대상자는 지난해 25만 6천 명에서 올해 26만 명으로 4천 명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고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2도, 전주와 군산 11도 등 9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낮 기온이 대부분 10도를 웃돌겠습니다. 일요일 새벽에는 일부 지역에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안군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새해부터 넷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는 해마다 200만 원가량을 지원합니다. 부안군은 넷째 아이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을 통해 만 1세까지는 양육 지원금을, 만 6세까지는 보육 지원금을, 만 22세까지는 교육 지원금을 해마다 200만 원가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을 늘립니다. 완주군은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등 지난해보다 최고 3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셋째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는 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이 오는 18일까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정비 대상은 농어촌에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로 건물주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 달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EM과 질소 제거균 등 유용 미생물 220톤을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무주군은 유용 미생물이 비료용뿐만 아니라 축사 냄새를 없애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